우리가 대단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바보고 여러분도 바본데 이 기득권하고의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총선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의석이 없으니까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득권과의 싸움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우리 투쟁은 정의로웠고 또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해서 우리는 그 투쟁을 한 거예요. 대통령 옆에 있는 유영아라는 친구가 우리가 자기 정치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누구도 자기 정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6년 7년간 나라가 무너지는 걸 우리는 봤고 2시간 만에 사람이 5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묻어버리는 언론들의 부도덕 불의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들의 비겁함도 우리는 이 짧은 6년 동안 다 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사리사욕, 자기 이익, 자기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도 배신하고 등 뒤에 칼 꽂는 모습도 우리는 봤고 일시적으로 큰 역사로 보면은 긴 역사로 보면 아주 작은 일시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혹은 기록으로나마 우리는 우리의 정의감, 우리의 진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투쟁을 지키고 갔다라고 남길 거냐? 그런 고민의 시점이 지금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 중에서도 절대 타협 안 된다. 윤석열 인정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켜왔던 길을 가자. 그것이 올바른 역사적 책무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정의 아니냐라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가 타협하고 대화를 통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우리가 가졌던 정의에 대한 부분은 지켜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그 일단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조은진이 저 사람 더 이상 고생시키면 안 되겠구나. 저는 또 반대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생각해요. 야, 우리 당원들이 제가 아니었으면은 김현덕 위원장이 돌아가셨을까? 문대탕 고모님이 편하게 계실 텐데 그런 날 집회 와서 저보고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 말씀하셨고 정미용 총장이나 정조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까? 오늘 남성모 상임 부모님이 죽으면 문득까지 갔다가 살아나오셔가지고 말은 오늘 하시지만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고 큽니다, 사실은. 저는 뭐 바깥에서 우리 있던 사람들이 저렇고 그 소인배들이 하는 일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 저도 정치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도 하든지 장관을 하면은 뭔가 좀 당당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그 마음 안에는 정의감이 솟고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있고 거짓에는 굴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화당의 모습이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로부터 가자.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세 번째나 자 같이 하자. 뭐 솔직히 말씀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하냐. 당신 정책 토론한다는 게 정책 토론이 안 맞아. 당신하고 내하고 김동연이 서 있어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저하고 가까운 분이 되게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도 되기 전에 20년, 25년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후보 때 우리 공화당과 정원진 저 사람들은 다르다. 꼭 만나야 된다. 일반 정당인, 일반 정치인하고 전혀 다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대한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일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세 번째는 그 바탕에는 역사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철저한 정체성, 가치 이런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우리 공화당 동지들 같이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당에서 임덕기 상임 고문님 말씀대로 호평한 장모님 항상 말씀대로 어느 정당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당 해봐야 지금 뭐 우리 공화당하고 겹칠 수 있는 정당은 당원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정도인데 정의를 얘기하고 빨간 정의당조차도 우리같이 이런 토론을 못합니다. 부끄럽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국민의힘 손이 오그라들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가서 했던 얘기대로 마음의 짐이 너무 많다. 부끄러운 거죠. 정권은 잡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은 검찰이 더 잘 알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부패정당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지 세력만 가지고 가자. 뭐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그런 정당에서 이렇게 중앙당 간부 쉽게 말하면 중앙상임위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따지면 여기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딜레마야 지금. 어떡할 거냐. 우리를 엄해한 세력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드느냐? 바깥에 큰 엄해 세력들, 우리를 그렇게 공격했던 거부라고 공격했던 사람들이나 우리를 박근혜 대통령 박바라고 박근혜 대통령 친박 졸개들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차명주의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전화해. 너 미쳤나? 역사적인 인식, 이 시대를 꿰뚫고 보는 직관력,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이 암흑의 시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암흑의 시대. 암흑의 시대는 가짜와 껍데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암흑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암흑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원칙과 명분은 지키고 가자. 제가 총선 원칙, 아까 총선의 중요한 원칙, 복잡한 거, 할 수 없는 거 버려라. 할 수 있는 거만 해라. 원칙과 명분은 지키고 가야 된다. 거기에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 중앙당에 간부들 20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보니까 180명이 좀 넘네요. 지금도 뭐 많이 간 게 아니고 한 10여 명 빠졌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총선을 대비하는데 공보관도 해야 되고 입당 문서도 받아야 되고 또 뭐 YTN 또 많이 봐야 되고 이미지도 바꿔야 되고 선거라는 거는 조직, 홍보, 자금 세 개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제가 오늘 어제 말씀드린 시도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조직부총장이 새로 컴백했기 때문에 조직부총장과 같이 조직 점검을 해서 7월 말까지 정리를 해달라. 두 번째, 운영위원을 경기도 200, 서울 150, 각 지역의 운영위원 50명씩 해라. 그게 1000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1000명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게 1000명이에요. 중앙당직자 300명. 1000명의 간부화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당원, 책임당원 53,000 중에서 10분의 1, 5,300명. 이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대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5,300명은 집회를 하든, 방송을 하든, 뭘 하더라도 5,300명은 항상 같이 간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그게 조직이에요. 1000명의 간부가 5명이면 5,000명입니다. 1000명의 간부는 우리는 이미 700명의 간부를 다 갖춰놨어요. 정리를 하라는 건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각 시도당에서 정리를 패배의식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갔고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갔고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우리같이 용기 있는 정치 집단, 우리같이 용기 있는 정당, 우리같이 용기 있는 정치인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한 기본 하에서 오늘 이 연수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 기본을 터뜨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다 지식인들이 도망가고 정치인들이 배신하고 불종하고 지금 잠깐 윤핵관이라고 고개 들고 지금 잠깐 다수당이라고 민주당이 떠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의의 세력이고 그들은 거짓의 세력이고 그들은 반대한민국 국민 세력들입니다. 이 원칙은 흐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선에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원칙,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가. 동지들 한 분 한 분이 가슴 속에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쉽게 국회의원 해야 돼. 우리가 걸어왔던 6년의 과정을 버리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영하는 유영하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오늘 이 자리는, 어제 오늘 이 자리는 뭐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용기, 우리의 정의감, 우리의 애국심, 우리의 애당심을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고 가져가면서 이번 총선을 치를 거냐? 여기서부터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국민들은 의식은 없어. 딱 두 가지. 하나는 너는 힘이 되나? 두 번째, 좌파들이 저렇게 악독하게 하는데 보수 분열하지 않느냐?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에요. 껍데기들이라니까 여러분. 보수 분열이 아니고 그들이 보수의 가치, 정의, 진실을 그들이 그린 거예요. 우리가 그린 게 아니라니까요. 순서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들이 그린 거다. 그래서 당당해야 된다. 어떤 국민들 앞에서도 여러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돌려야 된다. 1000명 간부, 5000명 행동대원, 그리고 100만 장의 전단지, 100만 장의 당부와 전단지를 10개월 동안 돌려야 돼요. 2만 장의 현수막을 10개월 동안 붙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1000명의 간부에 5000명의 행동대원에 100만 장의 공보물 배포와 2만 장의 현수막 작업을 할 거다. 10개월 동안. 그리고 각 시도당에서는 최소한도로 5개 정도의, 일주일에 5개 정도의 홍보관을 돌려라.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이고 막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고생했으면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고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체제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고 무죄 석방을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당당해져야 돼. 총선에서 더 당당하게. 그 대신에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이러한 부분의 실천 과제들을 이제는 가식 없이 해야 된다. 가식 없이. 그리고 집회 1만 명의 집회 숫자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광훈 목사 1만 명이에요. 정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정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뭘 말하느냐? 지금 집회 당분간 서울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죄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김주열 말대로 우파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바깥의 우파 통일의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기도도 조직적으로 사람을 모아야 된다. 서울도 조직적으로 사람을 모아. 각 시도당 버스 한 대 안 된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원하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사람 모아와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YTN 들어가지고 무슨 이미지 개선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6월 달에 전체 방송 개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벌써 6개월 전부터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뭐 지난 일은 차치하자고 지금부터라도 마찬가지. 공카에 조희철 최고님 얘기 공카에 계속 이틀 동안 링크 걸어가지고 그 링크 따면 바로 뜨잖아요. 지금 링크 들어가면 공카에 들어온 사람만 링크 들어가면 그게 다 바로 뜨지 않습니까? 바로 조회가 바로 되잖아요. 공카에 들어간 사람이 5,000명, 100명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많은 용기를 저는 얻었어요. 이제 실천이다. 당 사무처 다 해봐야 몇 명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선거를 걸었어요. 저 김문현 박사 저한테 갑니다. 대표님, 저는 이번 총선에 선거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걸어야 된다. 이번 총선에 우리가 성공하면은 그것이 통합을 해서 성공하든 연대를 해서 성공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성공하면은 그 다음은 대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안타까운 것은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바꿀 수가 없구나. 우리가 정권을 잡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겠다. 이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6개월 만에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딱 1년 만에 이미지 개선은 됐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바라보고 있는 2030, 40 세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문현 박사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민초정당인데 맞춤형 타겟을 어디 둘 거냐? 민초정당이라는 의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유, 정의, 진실, 이 민초정당의 열정, 민초정당의 용어는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선거가 현실이니까 어느 계층을 타겟으로 어느 계층을 대변해서 100%의 표가 아니라 5%의 표를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그 얘기를 김문현 박사께서 제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잘 풀어주셨어요. 복지, 지방분권, 청년 이 부분은 더 자로 가도 된다. 왜? 지방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지방은 다 죽었는데 지방 경제분권을 시켜주는 게 45조 들어간다. 이 가능성이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방국회의원으로서 투쟁을 했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안 되면은 이번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정치개혁이라도 좀 하자.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제도 개편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부패, 정치인, 부패 정당 아까 김정국 최고 얘기대로 선거 한번 치르면 빌딩 하나 생기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세금인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선거 하나 치르면은 빌딩 하나가 생겨요. 한 400억 정도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거 없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없앨 수 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한테 자율권 주고 이것만 해도 이러한 정치 개혁만 해도 엄청나게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 이것만 개혁 제대로 해놓으면은 다음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완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대통령이 자유통일까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겁니다. 마무리를 드리면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당당함, 우리의 열정, 정의,
진실 이런 부분의 가치를 그대로 지켜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해야 돼. 특히 시크당 위원장님 중심으로 힘이 많이 드실 텐데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려고. 조직, 공보, 자금. 뭐 자금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전체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당도 집회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데 손이 오고라든다. 집회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 더 가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작은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럼 3박자를 어떤 시스템으로 맞춰가야 되느냐. 조직이나 홍보 부분의 시스템은 7월 말까지는 갖출 것 같아요. 선거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전략홍보 공약 TF팀. 전략홍보 공약 TF팀은 이미 제가 결정을 했고, 그 발족은 이제 젊은 진순정 수석 중심으로 해서 정병희 실장, 또 우리 변성근 부총장 등등 우리 우무성 청년위원도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전략적인 모임들을 할 거예요. 모임에 참석 안 해도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맡기면 될 것 같아요. 김문현 박사도 포함되어 있죠. 그 부분을 맡기면은 전략기획 공보, 그 다음에 그 공약까지는 정리를, 우리 지난 대선 때 기본적인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정리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강시동 위원장님 중심으로 조직, 그리고 나름대로 시스템화된 현수막, 전단지 배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장. 전단지든 당부 100만 장. 100만 장이면 여러분 계산 바로 나옵니다. 한 달에 10만 장이다. 한 달에 10만 장. 한 달에 10만 장이면 각 시도당별로, 특히 경기 서울은 많으니까 지금 인구 비율로 따져도 몇 장 정도 돌려야 되느냐. 각 시도당이 대각 계산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몇 사람이 전단지를 돌리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오늘 제가 목표를 정한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100만 장의 전단지와 당부를 돌린다. 그리고 2만 장의 현수막을 걸겠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1000명의 간부를 만들고 5000명의 행동대원을 만든다. 그리고 홍보관은 각 시도당별로 5군데를 돌려라. 각 시도당별로. 경기나 이쪽은 더 크겠죠. 제주나 이런 데는 작고. 그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런 명확한 목표치가 이제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나가면 되겠다. 통합 문제, 합당 문제, 연대 문제, 또 인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추천을 주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어느도 누구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분들 제가 면담 다 할게요. 불 좀 꺼주세요. 아니 몰라요. 화면을 켜보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또 시도당 위원장들이 건의한 또 여러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총선 준비의 기본적인 틀을 다 갖추겠습니다. 각 시도당에서는 윤리위원회 빨리 구성을 해서 이달 안에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음해 세력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죠. 총선이 있는데. 저는 100% 이제는 관용 없다. 그냥 거의 사실
민사까지 다 걸어라. 100% 우리가 이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4일 집회는 6.25 집회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행진 코스를 거절당했어요. 우리가 가면은 또 뭐 좌파들하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시청 광화문 지나가면 거절당해서 우리가 신세계로 해서 저쪽 명동, 종각 그리고 광장시장 이 코스로 행진 코스가 변경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 24일 날 대단히 중요합니다. 24일 날 아침 9시에 현충원 참배를 하고 유교 관련 참배를 하고 24일 날 12시에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에서 경북도당 쪽에 우리 그 다부동 배선엽 장군 동상 있는 그 다부동 6.25로는 다부동 전투 거기에도 유교 관련해서 방안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부동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하고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세워졌어요. 아직 동상 건립식을 안 했는데 좌파들이 난리죠. 만약에 오늘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좌파들이 거기에 방해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총동원합니다. 동상을 세워주신 분 또 이철우 그것을 허가해준 이철우 도지사께 감사드리고 우리 공화당이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서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좌파들이 방해 공작을 하면은 수만 명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다부동을 에워싸겠습니다. 경고합니다. 다부동 동상 건립 관련해서 많은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다부동 뭐 며칠 안 있으면 알 것 같아요. 6.25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6.25에 성전을 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하고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을 이미 갖다 놨어요. 제막식만 안 했을 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밝힙니다. 또 하나는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제가 어제 마치자마자 들어가서 그냥 쉬었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쉬었는데 TV조선 강적들 합니다. 지금 좌우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전에 지방단체장 선거가 서울에서 있다는 것은 중간평가고 이게 국회의원 선거에 엄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당대표로서 명령합니다. 이명호 최고위원이 출마할 것을 당대표로 말씀하시죠. 대표님의 명을 받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시지만은